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마요르카가 베티스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4경기 연속 무승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 내내 현란한 드리블과 뛰어난 탈압박 능력을 과시하면서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다시피 했었는데요. 베티스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26라운드 경기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주중 맨유하고의 유로파리그에서 선발 출전했던 후안미라던가 호아킨이라던가 그리고 카르발리오 같은 핵심 선수들을 벤치로 내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체력 안배 차원인 거겠죠. 대신 아무래도 마요르카가 상대다 보니까 노드리 산체스라던가 미란다 같은 선수들이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던 주포, 무리키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포메이션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티스는 항상 쓰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지만요. 마요르카는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평소 즐겨 쓰는 3-4-2-1 포메이션이 아닌 3-5-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무리키의 공백을 카데웨레랑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를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메우겠다라는 포석이었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경기에서도 5-3-2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동을 했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인 거죠. 이강인 선수는 시작부터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감행했습니다. 상대 베티스에서 이제 백패스를 골키퍼한테 주자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압박해 들어가면서 가로채기에 나섰으나 아쉽게도 이제 파울이 불렸었는데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경기는 시종일관 베티스의 우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사발리의 패스를 공격한 미드필더 카날레스가 다시 이제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중앙 미드필더 과르다도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16분경에 카날레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대각선 크로스 올려준 거를 기습적으로 이제 오버래핑에 들어온 왼쪽 풀백 미란다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좀 잘못 맞으면서 골대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요르카도 공격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상대 골망을 흔들었던 건 마요르카였거든요. 22분경에 코스타의 슈팅이 베티스 센터백 페첼라를 맞고 튕겨져 나온 거를 이강인 선수가 헤딩 패스로 내줬고, 이를 받은 무리키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하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헤딩 패스를 하던 시점에 무리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에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베티스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29분경에 페첼라가 이제 측면 쪽으로 내준 거를 과르다도가 다시 이제 패스해 줬고, 이를 받은 아요세 페레스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마요르카 센터백 나스타시치 등을 맞고 붕 떠가지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여기서 이제 원래는 슈팅 방향 때문에 역동작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빠르게 자세를 바로 잡고서는 잡아냈습니다. 이후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쇼가 연달아서 있었습니다. 먼저 31분경에 무리키가 걷어낸 걸 이강인이 받아서는 터닝 동작으로 미란다를 제치고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사발리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을 획득했습니다. 다시 이제 35분경엔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이제 상대 선수를 한 명을 제치고서는 드리블을 치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또 베티스 선수 2명이 압박을 동시에 앞뒤에서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양발 드리블의 일은 그 다음에 이제 힐로 키핑을 하다가 급격히 방향 전환하면서 태클에 들어온 상대 선수를 제치고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이제 마표의 패스가 좀 무효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었죠. 전반 종료 직전에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상대 압박 속에서도 일단 발 뒤꿈치로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 한 명이 바로 압박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발 드리블로 압박을 들어온 수비수를 넘어뜨리고서는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또 이제 동료 선수의 패스가 무효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탈압박을 통해서 기회들을 창출해줬으나 동료 선수들이 이를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마요르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기록 자체는 베티스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도 6대2로 크게 앞섰고요. 코너킥에서도 4대1로 앞섰고요. 무엇보다도 점유율에서 62대38로 우위를 점했는데요. 하지만은 양 팀 모두 이 경기에서 전반전 내내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없었습니다. 다소 지지부진했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반 초반 베티스가 일찌감치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패스를 받은 오른쪽 풀백 사발리가 중앙까지 볼을 끌면서 접고 들어오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를, 이걸 이제 그 베티스 주포인 이글레시아스가 발만 살짝 갖다 대면서 방향을 바꾸는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글레시아스의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다급해진 마요르카는 57분경에 다니와 그리고 하우메 코스타,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바를 빼고 산체스와 카데웨레, 그리고 아우구스틴손을 투입하면서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바가 빠지고 카데웨레가 들어갔으니까 공격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이와 함께 그 5-3-2에서 5-2-3으로 전환한 마요르카였습니다. 이에 그 베티스도 69분경에 아요세 페레스와 로드리 산체스를 빼고 후안미와 카르발류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베티스 같은 경우는 도리어 주전급 선수들이 교체 투입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마지막으로 마요르카는 76분경에 무리키와 마페오를 빼고 아브돈 프라츠와 은디아에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또다시 이제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윙백인 마페오 대신에 측면 공격수인 은디아에가 투입됐으니까 자연스럽게 포메이션은 4-4-2로 전환한 마요르카죠. 교체 카드가 빛을 발하기라도 하듯 마요르카가 80분경에 이 경기 유일한 유효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 데갈라레타의 패스가 수비 맞고 다소 굴절돼서 뒤로 흐른 거를 카데웨레가 받아서 상대의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아쉽게도 후이실바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베티스는 83분경에 페첼라와 카날레스를 빼고 빅토르 루이스와 호아킨 산체스를 투입한 데 이어서 추가 시간에는 이글리시아스를 빼고 윌리엄 주제를 교체 투입하면서 체력 안배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베티스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경기 패배로 최근 4경기 1무 3패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강호 소시에다드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긴 했으나 여전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마요르카죠. 무엇보다도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했어요. 이 경기에서 마요르카의 기대 득점은 0.18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티스는 0.8골, 그러니까 한 골 넣을 만했죠. 점유율에서도 61대 39로 크게 앞섰고, 전체 슈팅 숫자도 10대5로 2배가 더 많았고, 유효 슈팅도 3대1. 마요르카의 유효 슈팅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이 경기가 얼마나 마요르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빅찬스도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2회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박스 안으로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에서 미친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일단 드리블을 11회 시도했는데 이 중 7회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드리블 돌파 7회 성공이 이강인 선수 홀로 다른 마요르카 선수들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였어요. 마요르카 다른 선수들의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가 6회였거든요. 그 정도로 홀로 드리블로 고군분투했고요. 심지어 볼 터치도 66회로 최다였고요. 또 파울 획득도 최다였고,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의 파울을 계속 유도해냈던 거예요. 특히 그 그라운드 볼 경합도 20회로 당연히 독보적인 최다였습니다. 그라운드 볼 경합 승리도 11회로 최다였고요. 이에 더해 그 패스도 36회 시도에서 31회 성공시키면서 패스 숫자도 최다였고, 패스 성공률도 당연히 상위권이었고요. 찬스 메이킹 1회를 기록했고요. 또 이제 크로스도 6회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파울을 범한 횟수도 3회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라운드 전역을 다 밟고 다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 경기 자체가 베티스한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수비 진영에서의 히트맵이 상당히 많이 찍힌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수비 진영부터 볼을 끌고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이제 드리블 맵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이 이제 드리블을 성공시킨 거고 빨간색이 실패한 건데요. 드리블 맵을 보더라도 이제 수비 진영에서 상당히 많은 드리블들을 시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부터 패스 공급이 안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패스를 받아서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파울 맵인데요. 그 초록색이 파울을 획득한 거거든요. 파울 획득한 게 다 수비 진영이죠. 반면 이제 파울을 범한 거는 3회 중에 2회가 상대 공격 진영, 특히 하나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였죠. 수비할 때는 전진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파울들을 범했었고, 공격할 때는 수비 진영부터 볼을 끌고 올라가는 고군분투를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는 후스코어드 평점에서 7.2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입니다. 심지어 이 경기에서 골 넣은 베티스 공격수 보루아 이글레시아스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은 이강인 선수였어요. 마찬가지로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7.0점으로 7.1점인 센터백 라이오 다음으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이번에도 상대 공격수 골 넣은 이글레시아스보다 더 높은 평점이었고요. 이게 진 팀 공격수인데 평점이 높게 나왔다? 왜냐면 질 경우에는 수비 쪽에 평점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수비를 많이 했다는 소리니까요. 이거는 이강인만 고군분투했다는 소리예요. 공격 쪽에서는. 반면에 다른 공격수들은 기대 이하였다는 얘기인 거고요. 마요르카는 이번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결국 11위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유럽 대항전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럽 대항전 진출 노리는 게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은 11위까지 밀려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럽 대항전 진출권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7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승점차는 4점입니다. 아직은 포기하기는 이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그 강등권인 헤타페, 알메리아와의 승점차는 6점입니다. 즉 아직 유럽 진출권과도 그리 떨어지지 않은 상태긴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강등권보다 여유있게 앞서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셈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마요르카의 남은 일정이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남은 일정들을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은 4월 26일에 있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곧바로 있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홈 경기, 그리고 5월 28일에 있을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마요르카보다 조금 더 순위가 위라던가 오사수나 이제 셀타비고가 거기에 해당하죠. 아니면은 이제 마요르카보다도 더 순위가 낮은 팀들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팀 분위기가 다소 이제 침체됐다는 게 걸림돌이긴 하죠. A매치 휴식기에 이제 팀을 잘 추스린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오사수나하고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반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베티스와 마요르카의 경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